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급격하게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하고 냉각기가 막 돌다가 살짝이라도 이제 훈풍이 보는데 지금 보면 뭐 코빅 거래소가 뭐 오늘부터 오픈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제 차트적 관점하고 해가지고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XRP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뭐 급격하게 갑자기 오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2626 사토시가 사실은 애플코인한테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현재 거진 어떻게 보면 2626 사토시를 찍고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패턴이나 어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볼링 웨지요. 볼링 웨지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갑자기 막 이걸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러지는 말자는 거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홀딩하고 보유하신 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으로 이 시장을 어떻게 포텐셜 있게 크게 보냐는 관점에서 접근하자는 그런 영상, 그런 의미가 되게 짙은 영상이기 때문에, 단타적인 관점은 시장이 진짜 화랑새가 완전히 짙게 드리워졌을 때, 긍정적으로 시장이 돌아갔을 때, 그때는 제가 픽으로 드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현재 이 시장을 그렇게까지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면 리스크가 크게 어떻게 보면 잘못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자, 그래서 세 개 지금 빨간색으로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2626 사토시를 기점으로 해서는 뭔가 대대적인 변화가 역사적으로 세 번에 걸쳐서 되게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돌아오는 향후 뭐 한두 달간에는 분명히 뭔가 패턴 변화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격에서 그 홀딩에도 이 사람이 봤을 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XRP 코인을 욕하는 사람도 있고, XRP 코인을 전문적으로 이제 다루는 유튜버들한테 뭐 안 오르니까 뭐 짜증내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뉴스를 보고 본인들이 사놓고 왜 그 사람들을 욕을 하는지, 그것도 또한 이해가 안 가. 그 사람들은 본인 채널에서 본인 얘기를 했을 뿐이잖아요. 그냥 XRP 뉴스를 전해줬을 뿐이고, 제가 이제 댓글을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대충 뭐 수준들을 대충 보면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유로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전에도 아마 유로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로에 관해서 한동안은 상승을 하는데 그 다음서부터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제가 이제 오늘 딱 보니까 한 두어 명 정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암호화폐 장세랑 깊게 연관 관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사람도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뉴스하고 접목을 해보면 되게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4일하고 15일, 오늘이 12일이니까 14일하고 15일 날 무슨 급격한 변화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유로 차트가 갑자기 이렇게 깨질 확률이 되게 높다. 갑자기 급격하게. 그러면 파운드와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고, 전 세계 경제에 무슨 14일하고 15일 상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서 암호화폐 전체적인 흐름이,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알트코인도 그렇고 전체적인 어떤 패턴 변화가 크게 한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넌지시 이게 직접적으로 뭐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유로 차트로 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추세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14일하고 15일 날 그때쯤에 무슨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도지 차트인데, 이 사람도 이제 이걸 분석을 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도지가 지금 26 사토시 정도 해요. 근데 이게 이 가격이 사실은 도지코인한테는 되게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도지코인을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 스캠이다, 되게 잡알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잡알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시장에 되게 중후반에 들어온 사람이 되게 많아. 중반 아니면. 근데 처음부터 이 시장에 왔던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더를 몇천 원대 샀던 사람들, 뭐 아니면 그 이하에 샀던 사람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이나 이런 거를 몇십 원에 샀던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3원에 사고 리플 코인을 뭐 예를 들어서 뭐 20원, 30원에 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런 알트코인들을 얘기할 때 그냥 잡알트다 뭐 이렇게 해서 경시하진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왜 알트코인에 관해서 계속 주장을 했고 막 그랬냐면, 제가 보는 어떤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사람들이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게, 비트코인만 올라가면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리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을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이 전 세계가 경제가 그렇게 단순하지만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 그런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이분법적으로 중국이 이기면,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샤오미가 뭐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판매량이 늘어난다, 휴대폰 판매량, 그러면 뭐 중국 위에나가 뭐 전 세계 기축통화가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결정해서 말하기가 애매모호하다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또 세계 경제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미국의 승리만 주구장창 외기하는 사람들도, 저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해. 이해는 하고,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지역을 갔었고 어디서 살았고 어떤 업을 하는지도 대충 만나보지 않아도 알아. 매스미디어는 어떤 거를 많이 보고. 우물 안의 개구리들이 그런 말을 되게 많이. 저는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고방식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지금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인종이 섞이고, 그리고 뭐 물류망도 예전 같지 않고 그렇게 흘러가는 지금 와중인데,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으로 모든 거를 다, 그리고 뭐 한국의 뭐 위기론을 대두시켜가지고 지금 뭐 북에선 미사일을 쏘고 하니까 막 자꾸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위기의식, 위기 갈등을 되게 조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기의식이나 위기 갈등을 조장해서 이득 보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극적이게 그렇게 선동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극단적인 일이 펼쳐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서 도지코인이 나왔는데, 도지코인이 25사토시, 26사토시. 근데 도지코인이 올라가는 거를 가만히 보고 도지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면 알트코인 도미넌스나 알트코인이 상승할 여력이 분명히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을 대표 주자로 하는 건 이게 뭐 알트코인의 대망이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야. 그냥 히스토리적으로 약간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코인에 대한 투자는 못 참는 자의 돈을 빼앗아 잘 참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누가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홀딩하자, 그래서 뭐 이 시장이 주구장창 뭐 좋다 이런 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이 채널을, 이 유튜브 영상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중간중간 있었냐면, 자기가 이 돈을 투자를 하는데 한 2달만 넣어놓겠대, 한 달만 넣어놓겠대. 그럼 어떤 코인을 사놓으면 좋겠니?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됐든 뭐 환율이 됐든 금은 시장이 됐든 되게 쉽게 보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죠. 왜? 철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 철이가 차를 바꿨고 순이가 코인 투자해서 집을 샀어.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나마 어느 정도 돈 번 사람은. 나머지들은 더 손해보고 그냥 물려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래에도 좀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패닉하고 난리나. 그냥 코인에 대한 투자는 못 참는 자의 돈을 빼앗아 잘 참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결국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봐도. 자, 이거는 알트코인에 관해서 누가 이걸 덧붙여가지고 비유적으로 여기다 올려놓은 건데,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원래 심리선이잖아요. 심리선하고 그거를 그려놓은 건데, 그거로 봤을 때 거의 지금이 최하단이라는 거죠. 거의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를 제가 2개를 쳐놨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사이클이 한번 파동을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초까지 한번 크게 그렸었고, 그 다음서부터 지리하게 계속해서 쭉쭉,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1년 8개월을 하락한 것 같은데, 1년 8개월을 하락을 했는데, 뭐 이 차트대로 간다 안 간다,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질수록, 그리고 인간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저는 시장 상황이 더 호전되게 빠르게 변화할 거라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급격한 상승이 있었던 그때 패턴이 올해 연말에 온다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에는 올해 연말까지 가면 지금보단 낫겠죠. 7월달보다 8월달이 나을 거고 8월달보다 9월달이 훨씬 나을 거고 10월달은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 갈수록 점점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정고점을 단숨에 간다고는 생각 안 해. 진짜로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은 어떻게 보면 2020년일 수도 있거든요. 알트코인들한테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차트를 그린 사람은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언급을 하거든요. 비트코인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긴 하지만 이 사람 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11월 달 전에 100만 원까지는 올라갈 거다. 지금 현재 40 얼마 정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적극 매수해서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야. 오해를 하실 사람이 되게 많은데, 이 다른 엄청 비트코인만큼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만 싼 코인은 절대 아니거든요. 10개만 사도 400이 넘어. 그죠? 그러니까 접근하기도 되게 쉽지 않은 코인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건 저는 비트코인 캐시의 포텐셜을 믿기 때문에 저도 요 근래 지난 한두 달간에는 좀 투자를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놓긴 했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11월 전까지는 이 사람이 봤을 때는 10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사토시가로 환산했을 때는 0.029에서 0.07,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한 1.5% 정도 돼요, 지금서부터.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100%는 없다는 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비트코인 캐시 행사가 9월달 중순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늠해서 비트코인 캐시도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극 매수해서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어떤 의미냐면 지금 홀딩하고 계신 분들 있죠. 제 영상 채널을 보고 비트코인 캐시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이번 달이 됐든 앞으로 다가오는 몇 개월이 됐든 아마 고뇌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번 달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패턴 변화가 되게 많이 다채롭게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되게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웃자고 누가 이걸 그렸나봐요, 이 썸네일을. 근데 이 사람이 누가 암호화폐 투자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게 크냐고 얘기했냐.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나이가 25살이래. 자기 느낌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암호화폐 장세를 급격하게 내가 단계적으로 보고 접근한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마 요즘에 되게 많이 클 거예요. 저도 이제 스트레스 조절을 하느라고 사실은 시장을 계속해서 바라보진 않거든요. 저는 이게 예전보다는 조금 더 텀을 좀 약간 길게 두고 봐.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오히려 계속 보면 짜증나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리플 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리플 코인이 안 오르고 호재에 비해서 역해가는 건 사실이야.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죠, 그게 투자한 사람한테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약간 크게 보라는 말씀이죠. 크게,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접근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가격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내가 암 걸려가지고 병원에 몇 억을 주는 그런 구간하고, 코인이 올라서 몇 억을 내가 조금 돈 몇백 넣고 몇 억이 생긴다고 해도 어차피 암 치료하는데 돈을 다 쓸 수밖에 없잖아, 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11,500 비트코인 기준에서 11,500달러 기준에서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불리시냐 베어리시를 기준선에 잡으면 되게 좋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가만히 지금 보면은 11,500달러 기준에서 위로 올라갈까 아래로 올라갈까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차트로만 대입하는 사람한테는 되게 많이 예측하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얼마 이상 떨어지면 그때 대응하세요. 근데 웃긴 거는
그게 그 말대로 안 되는 게 뭐냐면 요 11,50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 11,200달러까지 떨어졌어.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거는 그 말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 결정돼서 책임지는 거는 내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는 그냥 참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하건 그 누가 말하건. 그래서 어쨌건 11,500달러 기준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상승이냐 하락의 기준선을 여기로 잡는다라고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은 어떤 지금 되게 장면 좋은 그림을 제가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인생을 되게 오랫동안 산 건 아닌데 저보다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분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게 어린 편은 아니죠. 제 생각은 어리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면은 계절이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 이제 막바지에 와서 아직까지 이제 덥긴 한데 후덥지근한데 암호화폐 장세든 인생이든 억지로는 안 된다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제 시간이 날 때는 공상을 원래도 많이 하는 편인데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 하면서도 초반에는 3만 병까지 달성하면 되게 좋겠다는 목표를 갖고 되게 열심히 하고 남도 막 디스하고 초반에는 막 남 디스하고 막 이렇게 막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남을 디스하고 막 이렇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사실은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싸구려를 저 자신을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되게 모자랐었구나. 되게 싸구려 인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남을 디스해서 흠집 잡아서 그거를 깎아내릴 필요도 없는 거고 분명히 억지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생이 모든 게 다 억지로 안 된다는 거죠. 구독자 늘어나는 거 내가 유튜브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도 투자해놓은 돈이 어느 정도 펀딩 규모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 인생도 막 이렇게 변해가는 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난 생각하는 그릇의 크기 부모의 어떤 그런 거 교육 수준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틀리긴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거스리지 못한다는 생각을 되게 운명 같은 거를 되게 어느 정도는 믿거든요. 그래서 억지로는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억지로 힘을 주고 하면 결국엔 그 나무가 부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볼 때도 저는 좀 약간 이 경치를 바라볼 때 물이 잔잔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러나 이 물의 방향은 거스르지 않고 흘러가는 길목이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억지로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단기간에 리플코인이 10,000원 가기를 바라지 마시라는 거죠. 내가 산 알트코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코빗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오전 9시부터 이게 시스템 점검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코빗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업비트나 아니면 빗썸에 비해서 볼륨이 되게 많이 큰 거래소는 아니야.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실 팩트를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코빗이란 거래소하고 연관돼 있는 데가 넥슨이라는 게임사잖아요. 그리고 넥슨이란 게임사를 또 운영하는 사람이 김정주잖아요. 또 김정주가 운영하는 게 또 유럽에 있는 거래소가 있어. 그죠? 코인스태프인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빗이라는 거래소를 되게 하찮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해. 자영업을 해. 근데 2달이 난 공백을 그냥 어떻게 보면 워낙 입금을 안 받았다는 얘기는 2달 동안 그냥 이 거래소가 계정 휴업을 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금력도 없고 마스터 플랜이 되게 포텐셜이 크지 않은 그런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2달의 공백을 그렇게 뒀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김정주란 사람이 코빗이란 거래소를 인수했을 때
분명 뭔가 생각이 있었을 거고, 코빗이란 거래소가 초반에 들어갔을 때 SK 플래닛하고 소프트뱅크도 여기에 분명히 자본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얽히고 설켜져 있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데가 코빗이란 거래소야. 그래서 제가 12일 날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야. 뭔가 있을 거다.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코인이 그나마 나쁘지 않게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오픈해가지고 갑자기 뭐 대대적으로 막 급격하게 뭐 상승한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뭔가 느낌이 온다는 거죠. 얘네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코빗이랑 거래소가 움직일 때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세요. 코빗이랑 거래소가 찰리 브라운이 얘기했다시피 무슨 연관관계가 있나, 넥슨의 김정준은 왜 이걸 인수를 했을까, 그냥 단순하게 머리 아프니까 찾아보지, 뭐하러 찾아봐 이러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는 찾아보고, 왜일까, 왜 갑자기 2달의 공백을 깨고 왜 이들이 오픈했을까, 얘네가 오픈했다고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할까, 이런 것만 단적으로 막 이렇게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지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비가 뭐 하루 종일 온다고 하는데, 이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하고 부정적으로 단기적으로 호주머니에 돈 몇 푼 넣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분명히 갈리긴 할 거예요. 어차피 공부할 사람도 있고 공부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어차피 생각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유튜브 보고 그냥 투자하고, 좀 내리면 욕하고 또 오르면 좋아해. 근데 그러진 말자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020년, 21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 단적으로 뭐 한두 달 뭐 갑자기 뭐 추세가 꺾였다,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리플 코인 10,000원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500원에 리플 코인을 사서 360원이 가면 세상 망한 것 같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오미세고가 됐든 지캐시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단순 그냥 되게 협소하게, 그릇의 크기를 되게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방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건방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뭐 비트가 됐든 알트코인이 됐든 비트만도 오를 수 없고 알트만도 오를 수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결국엔 밸런스를 맞춰서 이 두 개의 큰 그룹들이 전 세계 어떤 현물 경제 시스템에 몇 년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할 거라고 하는 거에 관해서는 확신하고, 알트코인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전고점 이상 갈 거라는 거에 관해서도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 좀 이런저런 잡설이 길어가지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